문 좀 열어줘. 왜? 무슨 일이야? 방 안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요. 냄새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네, 정말 심각해요. 손님이라도 오면 제가 민망해요. 당분간 창고방에서 지내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 주택에서 아침이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김만호는 마당에 나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80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눈빛이 또렷한 만호는 은퇴 후 이삿짐 센터를 아들 성훈에게 물려준 뒤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78세의 부인 순옥이 방에서 나와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몇 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편을 챙기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응, 꽃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만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순호가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거실에서는 며느리 지은이 12살 손자 민수의 아침 준비를 도우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2세의 지은은 외견상으로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심으론 78세의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순옥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민수, 어서 와. 오늘 학교에서 뭐 배우니? 순옥이 손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지은은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옥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었고 때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지은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늘 수고가 많구나. 순옥이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 성우는 45세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는 일이 많아 아침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만호는 가족들이 아침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에 물이 젖을까봐 늘 땀난 손으로 일하시던 여자인데 이제야 좀 쉬셔야지. 순옥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지만 만호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만호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족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지. 순옥이가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웠고 특히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집에 놀러 올 때면 어딘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수야, 오늘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랑 함께 텔레비전 볼까? 순옥이 손자에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으면 할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3대가 함께 사는 이 집에서 순옥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오전이 되자 지은은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방도 함께 정리했지만 요즘 들어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개인위생에 소홀해지는 것 같았고 방 안에서 나는 냄새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목욕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어제 했는데. 순옥이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더욱 답답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호와 순옥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은은 따로 간단히 먹고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여보, 지은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순옥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만호가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해. 만호는 부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지은이 순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성훈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민수랑 텔레비전도 보고 화초도 가꾸고. 순옥이 아들에게 하루 일과를 말했어요. 성훈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만호는 순옥과 함께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옥아, 우리 정말 오래 살았네. 그러게. 민수까지 키우고 보니 시간이 정말 빨라.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함께 살자. 응,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만호는 부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옥은 비록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여전히 만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이 출장을 간 사이 만호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아버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만호는 며느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 일이야, 지은아? 어머님이 계속 안 씻으셔서. 지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방 안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요. 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문제였거든요. 냄새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 네, 정말 심각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손님이라도 오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민수도 요즘 할머니 방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만호는 즉시 순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별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옥이 평소 사용하는 화장품 냄새와 세탁된 이불의 은은한 향이 났을 뿐이었어요. 순옥아, 괜찮아? 만호가 침대에 앉아 있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왜? 순옥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만호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봤지만 지은이 말한 냄새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테고 혹시 자신이 나이가 들어 후각이 둔해진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거실로 돌아온 만호에게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글쎄, 나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만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과 오래 함께 계셔서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지은이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어요. 냄새도 그렇지만 솔직히 공간도 너무 좁아요. 제가 불편하다고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분간 창고방에서만 지내시게 해주세요. 거기가 더 넓기도 하고요. 만호는 망설였습니다. 창고방은 본래 작업실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물건들만 조금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넓기는 하지만 부부가 사용하던 안방에 비하면 훨씬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창고방은 좀 만호가 머뭇거렸어요. 아버님, 제발요. 지은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의 며느리로서 체면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이웃분들이 놀러 오실 때마다 정말 창피해요. 그때 순옥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 지은은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고 만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만호가 얼버무렸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은아, 내가 뭔가 잘못했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방에서 냄새가 좀 심해서요. 당분간 창고방에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순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내가 냄새가 나나? 어머님. 만호가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웃었습니다. 괜찮다. 창고방이 어때서? 거긴 조용하고 햇볕도 잘 들어. 내가 잠깐 지낼게.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만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니까. 순옥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이가 불편하다는데 뭘 그래. 가족이 함께 사는 거니까 서로 배려해야지. 지은은 시어머니의 이해심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뭘 죄송해. 나이가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순옥이 며느리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만호와 성훈이 함께 창고방을 정리했습니다. 쌓여있던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침대와 간단한 가구들을 들여놓았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요? 성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만호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어요. 창고방은 분명 넓기는 했지만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나누어 잘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밤이 되자 순옥은 혼자서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호는 안방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50년 동안 함께 잠자리를 나눈 부인이 없으니 왠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순호가 정말 괜찮아? 만호가 창고방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괜찮다니까. 빨리 가서 자요. 순옥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부인의 목소리에서 억지로 참고 있는 서운함을 느꼈어요. 순옥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침내 시어머니를 창고방으로 보내는데 성공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도 그랬고 시아버지의 표정도 좋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지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었으니 앞으로는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순옥은 혼자 있는 창고방에서, 만호는 텅 빈 안방에서, 지은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순옥이 창고방으로 이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호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확고한 성급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셔? 만호가 아침 식탁에서 물었어요. 창고방에서 드시고 계세요.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게 편하시다고 하셔서요. 만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언제부터 순옥이 혼자서 먹게 된 걸까요? 그래도 가족끼리는 함께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이 창고방에서 편하게 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잖아요. 덮고 넘기면 되죠. 만호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덮고 넘긴다는 표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순옥의 존재 자체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호는 직접 창고방으로 순옥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인이 작은 상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순호가 여기서 혼자 먹고 있었구나. 응, 여기가 조용해서 좋아. 순옥이 남편을 보며 억지로 밝게 웃었어요. 넓기도 하고 햇볕도 잘 들어와. 하지만 만호는 부인의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으니까요. 정말 괜찮아? 불편하지 않고?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순옥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만호는 부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옥이 자신을 위해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만호는 오래된 금고를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작성해둔 유언장과 함께 순옥이 젊은 시절에 적어놓은 자필 노트가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순옥의 단정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노인이 되거든 나를 방 안에 두세요. 냄새 나도 좋아요. 그래도 난 당신 옆이 제일 좋을 테니까요. 만호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옥이 늙었을 때를 걱정하며 적어놓은 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부인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창고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방에 가려고 하자 막아선 것이었어요. 민수야, 할머니 방에는 들어가지 마. 왜요, 엄마? 먼지 많고 냄새나. 할머니께서도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시대. 지은이 아들을 다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창고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까지 할머니를 피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심했어요.
지은아, 민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은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배려해 드리는 건데요. 배려라고? 가족을 떨어뜨려 놓는 게 배려야? 아버님,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만호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을 키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성훈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성훈아, 내 어머니가 창고방에서 혼자 지내고 계신다. 네, 알고 있어요. 지은이가 말했는데 어머니께서 그게 편하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만호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지은이 말로는 냄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던데요. 냄새? 만호가 다시 물었어요. 너도 그 냄새를 맡았니?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만호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 더욱 속상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순옥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뿐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만호는 거실에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집안일을 내가 다시 맡을 거야. 청소고 밥이고 다 내가 하겠어. 지은은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살면 되잖아요. 적당히? 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족이 흩어져 사는 게 적당한 거야? 아버님,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지은이 반박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잖아요. 만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한다고? 순옥이가 정말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해? 그때 창고방에서 순옥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 가족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순옥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만호는 부인의 눈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창고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순호가 문 좀 열어줘. 왜? 무슨 일이야? 당신 손 한 번 잡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미안하오. 문 너머로 순옥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호가 창고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순옥의 흐느낌 소리는 만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순옥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만호가 문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들어가서 자요. 순옥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만호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며 나타났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겠어. 만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제 말했잖아. 집안일은 내가 다시 맡는다고. 지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정말이야. 만호가 계란을 프라이팬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옥이 식사도 내가 직접 챙길 거야. 만호는 아침을 차린 후
창고방으로 순옥을 불러왔습니다. 순옥아, 나와서 같이 먹자. 아니야, 나는 여기서. 순옥이 주저했어요. 안 돼. 가족은 함께 먹어야지. 만호가 부인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지은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민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같이 앉아. 만호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민수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지은이 즉시 끼어들었어요. 민수는 여기 앉아. 공부해야 하니까 빨리 먹어야 해. 만호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손자 앞에서 어른들이 다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참았어요.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만호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네, 아버님. 민수한테 할머니를 피하라고 하지 마. 할머니는 민수에게 소중한 가족이야. 아버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지은이 발뺌했습니다. 그냥 어머님께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편하게? 손자까지 피하게 만드는 게 편한 거야? 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은은 시아버지의 날선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도 나름대로 어머님을 배려하고 있는데요. 배려라고 하지 마. 그건 배려가 아니라 배제야.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만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인 변호사 김철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만호야, 무슨 일로 왔어? 김철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철수야, 유 원장을 다시 쓰고 싶어. 유 원장?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만호는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순옥을 창고방으로 내몬 일, 손자까지 할머니를 피하게 만든 일,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실망감까지. 그래서 전 재산을 사회복지공단에 기부하려고 해. 만호가 말했어요. 김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호야,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가족들과 다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 아니야, 결심했어. 내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어. 김철수는 친구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집으로 돌아온 만호는 순옥을 창고방에서 찾았습니다. 순옥아, 나랑 산책 좀 할까? 산책? 순옥이 놀라며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둘이서 걸어보자.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걷는 산책이었어요. 만호는 순옥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순옥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순옥아, 우리 정말 오래 살았지? 그러게. 벌써 80이 다 되어가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순옥은 남편의 말에서 무언가 심각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서.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과 성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성훈이 물었어요. 산책 좀 했어. 왜?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신 건가요?
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김철수 변호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라고. 성훈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유언장을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 만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고? 순옥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겠어?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저는 어머님을 나쁘게 대한 적 없어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고? 창고방으로 내몬 게 잘한 거야? 성훈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보면 되잖아요. 이야기? 지금까지 이야기로 해결됐어? 만호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순옥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만호는 부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순옥아, 괜찮아. 들어가서 쉬어. 아니야, 나도 알아야 할 일 같은데. 지은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유언장을 다시 쓰신다고 해요. 순옥은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만호는 부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옥아,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려고 해. 기부? 순옥이 되물었어요. 응, 우리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날 밤 온 가족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실제로 변호사를 다시 불러 전 재산을 사회복지공단에 기부하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건물과 토지, 그리고 평생 모아온 모든 예금까지 포함한 거액이었어요.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만호야, 정말 확실한 거지? 응, 확실해. 만호가 서명을 하며 대답했어요. 너희는 가진 걸 잃는 게 아니라 잊은 걸 되찾는 기회를 얻는 거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은과 성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은은 남편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이 집 지켜온 사람이 누군데 우리 손에 아니야? 여보, 진정해. 성훈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지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 우리가 평생 모은 게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진정해?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성훈도 아버지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내 아내가 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모르겠니? 만호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건 지은이도 나름대로 힘들어해서 그런 거잖아요. 힘들어한다고? 순옥이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아?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좀 말려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면 고치겠어요. 순옥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은아, 만호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겠니? 어머님도 아버님 편이세요? 지은이 서운해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순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부담이 되었나 봐. 그날 저녁 지은은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훈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뭔가 해야 해. 뭘 어떻게 해?
아버님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지은이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이 집을 나가든지. 성우는 아내의 말에 놀랐습니다. 집을 나간다고? 이런 대접 받을 거면 나도 이 집에 더 이상 못 있겠어.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지은은 실제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가방에 넣으며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가? 민수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같이 할머니 집에 가자. 할머니 집? 왜요? 여기 있으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만호는 며느리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 아내가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살기를 바랄 뿐이야. 존중이요? 저도 어머님을 존중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만호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창고방으로 내보내고 손자까지 멀어지게 만든 게 존중이야? 지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못 살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성훈이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순옥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정말 나갈 거야? 네, 어머님. 죄송해요. 순옥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저희가 맞지 않나 봐요. 만호는 아내와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순옥이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날 오후 지은과 민수는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성우는 아내를 따라 나가면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훈이 부모에게 인사했습니다. 성훈아. 순옥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성훈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집에는 만호와 순옥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맞는 일이었을까? 순옥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이 그런 대접받는 건 더 이상 볼 수 없었어. 그래도 가족이 흩어지는 건 너무 슬퍼. 만호는 부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안방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창고방에서 혼자 지내던 순옥이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순옥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괜찮아.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잘 지켜줄게. 고마워. 하지만 성훈이들이 너무 걱정돼. 만호는 부인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아들과 손자는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성훈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훈아, 어서 와. 순옥이 반갑게 아들을 맞았어요. 지은이는? 만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성우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유언장을 바꾸신 거예요? 응, 바꿨어. 되돌릴 수는 없나요? 왜? 되돌려야 할 이유가 있어? 성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만호가 되물었어요. 네, 어머니를 잘못 대했다는 걸 인정해요. 순옥이 아들의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지은이가 그랬어? 네, 어머니. 지은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만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성훈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호와 순옥은 조용해진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평화로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였어요. 12살 소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혼자서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수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민수야. 순옥이 손자를 보고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어떻게 혼자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민수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만호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니? 엄마는 모르게 왔어요. 할머니 계신 창고방이 어디예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수야, 할머니는 이제 창고방에 안 계셔. 다시 할아버지랑 같은 방에서 주무세요. 순옥이 손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만호는 손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까지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할머니와 멀어져야 했다니. 민수야, 할머니랑 뭘 하고 싶어? 순옥이 손자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창고방에 들어가도 돼요? 거기서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옥과 만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창고방에서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 들어가자. 순옥이 손자의 손을 잡고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창고방은 이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순옥이 사용했던 침구들은 치워지고 예전처럼 작업 도구들과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주무셨어요? 민수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응, 잠깐 그랬어. 왜요? 할아버지랑 싸우셨어요? 아니야, 싸운 게 아니라. 순옥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때 만호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왜 여기서 지내셨는지 알고 싶어? 네, 할아버지. 만호는 손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할머니께서 여기서 지내신 거야.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어른들끼리 생각이 달랐던 거지.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시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저도 할머니랑 함께 있고 싶어요. 순옥은 손자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민수야. 만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순옥이 젊은 시절에 적어놓은 그 노트 말이에요. 순옥아, 그 노트 말이야. 노트? 순옥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내가 젊을 때 적어놓은 거. 내가 노인이 되거든
나를 방 안에 두세요라고 쓴 거. 순옥은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봤어. 금고에서 유언장 꺼낼 때 같이 있더라고. 그 노트 당신도 봤군요. 순옥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뭘 쓰셨는데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만호가 손자에게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젊을 때 나이가 들어도 할아버지 옆에 있고 싶다고 쓰셨던 거야. 정말요? 할머니가요? 순옥이 손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그랬어. 냄새 나도 좋으니까 할아버지 옆에 있고 싶다고. 그럼 왜 창고방에 계셨어요? 그건 순옥이 말을 망설였어요. 만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족들을 배려하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민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민수야. 만호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지. 그날 저녁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에서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할머니, 저 내일도 올게요. 민수야,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만호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적어도 민수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성훈이 민수를 데리러 왔습니다. 민수야, 왜 혼자 여기 왔어? 아빠,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성훈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성훈아. 민수가 할머니 보러 온 게 잘못된 일이야? 만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은이가 몰래 온 거라서요. 지은이가 아직도 민수를 할머니한테 보내기 싫어해? 순옥이 물었어요. 성우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지은이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민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말해주세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민수야. 할머니가 창고방에서 주무실 때 정말 불쌍했어요. 왜 할머니를 혼자 두었어요? 성우는 아들의 순수한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민수야, 가자. 엄마가 걱정하고 계실 거야. 성훈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내일도 할머니 보러 와도 돼요? 성훈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와야지. 민수는 언제든 할머니를 보러 올 수 있어.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집을 떠난 후 만호와 순옥은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민수 때문에 마음이 좀 놓이네. 그러게. 그 아이만큼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어. 성훈이도 마음이 복잡할 거야.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지은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가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손자의 방문이 가져다 준 작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민수가 매일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사랑은 만호와 순옥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에도 지은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순옥을 불렀어요. 순옥은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아, 어서 들어와. 지은은 망설이다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버님도 계세요? 지은이 물었어요. 응, 마당에서 화초 가꾸고 계셔. 지은은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청소 다 하셨어요? 지은이 물었어요. 아니야, 만호가 다 해줘. 요즘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어.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시아버지가 직접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놀랐어요. 80세의 노인이 청소며 빨래며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있다니. 만호가 마당에서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왔구나.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아. 무슨 일로 왔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매일 여기 온다고 하던데. 그래 와. 할머니 보러.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만호는 며느리의 진위를 알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 민수를 너무 자주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부에 방해가 되거든요. 순옥이 놀라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은아, 민수가 할머니 보는 게 공부에 방해가 돼? 그게 아니라 지은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만호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그게 이유야? 네. 민수가 할머니 보러 오는 게 정말 공부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지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민수가 할머니와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아버님, 저는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민수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여기 있어요? 민수야, 엄마랑 같이 가자.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지은은 아들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순옥이 손자를 달래려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를 창고방에 보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민수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모두 침묵했어요. 아이의 눈에는 어른들의 행동이 명확하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할머니한테 미안한 일을 했어. 만호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 순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은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순옥은 며느리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웠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과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이제 됐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만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과는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해. 네, 아버님. 제가 정말 달라지겠어요. 달라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을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 거요.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 그거야. 만호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내 어머니에게 마지막까지 존중받는 노인이고 싶었다.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마지막 예의야. 지은은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사람은 사람을 거울 삼아 늙어가는 거야. 만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너도 언젠가는 늙을 거야. 그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겠어? 지은은 시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며느리를 둘 텐데 그때 지금의 자신처럼 대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말 할머니한테 잘해줄 거예요? 응, 민수야. 엄마가 약속할게. 순옥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어머님,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지은은 시어머니의 따뜻함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대했는데도 이렇게 용서해 주다니.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성훈도 아내를 따라 집에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성훈이 부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성훈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유 원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할게.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 네, 당연해요. 저희가 증명해 보겠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만호와 순옥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지은이가 정말 변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보니까 진심 같던데. 그러면 좋겠어.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제일 좋잖아. 만호는 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오늘만큼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았어요. 지은이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지은은 정말로 변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준비를 도왔고 순옥과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은이 순옥에게 물었어요. 지은아,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해요. 만호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저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기로 했어요. 자원봉사? 만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어르신들 식사 도움이랑 말벗 해드리는 일이에요. 순옥도 며느리의 말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배우고 싶어요. 지은은 정말로 매주 복지관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어르신들과 가까워지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오늘도 복지관에 갔어요. 민수가 순옥에게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열심히 하는구나. 네, 엄마가 말하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엄마를 많이 좋아한대요. 순옥은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몇 주 후, 만호는 조용히 마을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순옥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순옥 장학금이요? 복지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려운 노부부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학금이에요. 좋은 취지네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으신가요? 생활비 지원도 하고 간병 서비스도 제공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는 만호의 뜻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앞에 순옥장학금 현판이 걸렸어요. 거기에는 어려운 노부부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호에게 순옥이 물었어요. 여보, 어디 다녀왔어? 복지관에 좀 갔다 왔어. 복지관? 무슨 일로? 만호는 부인에게 순옥 장학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순옥은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 이름으로 그런 걸 만들었다고? 응, 당신 이름으로 만드는 게 제일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순옥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순옥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된 장학금이라니 정말 멋져요. 성훈도 감탄했어요. 지은은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은아,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님께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런 어머님의 이름으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니. 만호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다운 모습이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만호는 변호사 김철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만호야, 무슨 일이야? 철수야, 유언장을 다시 바꾸려고 해. 또, 이번에는 뭘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걸로. 김철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변했구나? 응, 특히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어. 진심으로 순옥이를 돌보고 있어. 다행이네.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좋은 거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한 만호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중요한 말이 있어. 네, 아버지. 성훈이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유언장을 다시 바꿨어. 원래대로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걸로. 지은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이요? 응,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알겠더라고. 감사해요, 아버님. 하지만 저희는 돈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알아, 지은아.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순옥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가족들을 다시 믿어줘서. 그날 밤 민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 뭐가 좋아졌는데? 모든 게 다요. 엄마도 할머니한테 잘해주고, 아빠도 웃고, 할아버지도 기분 좋아 보이고, 순옥은 손자의 말을 듣고 행복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할머니,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래, 민수야.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몇 달 후, 복지관에서 순옥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90세의 할머니와 92세의 할아버지 부부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서로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순옥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순옥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도 많은 걸 배웠거든요. 지은도 자원봉사를 계속하면서 많은 어르신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지은을 딸처럼 아꼈고 지은도 그분들을 부모처럼 모셨어요. 지은아, 너 정말 착한 애구나. 한 할머니가 지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뭘 배운다는 거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 순옥이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지은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때 정말 바보 같았어요. 지은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제가 어머님께 상처를 드린 건 사실이잖아요. 순옥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모든 건 잃어봐야 보이는 거야. 하지만 그걸 다시 얻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야. 만호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날 밤 만호와 순옥은 손을 잡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부부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조용한 집 안에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